Good Monday, everyone. 안녕하세요. Now in 광주의 김소연입니다.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가해자인 교사 A씨에 대한 대면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술 이후 위중하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서 대면 조사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하늘입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임용할 때부터 재직 기간 내내 주기적으로 정신건강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이 정신건강이라는 것 매우 예민한 개인정보입니다. 모호하고 추상적인 정신건강의 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 혹여라도 모든 교사들을 또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 교사들의 입장인데요. 2부 인사이트 광주에서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1부 광주 업데이트에서는 지난달 목포에서 일어난 시각장애인의 변압기 부딪힘 사고와 관련해서 법원이 한국전력공사와 목포시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서 장은실 PD와 살펴보겠습니다. 오후의 시작, Now in 광주. 광주에서 일어나는 최신 뉴스와 유용한 정보를 한국어와 영어 이중 언어로 전해드리는 광주 업데이트. 오늘도 장은실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전남 목포에서 시각장애인이 길을 걷다가 변전기에 부딪힌 사고가 있었죠. 관련해서 법원이 한전과 목포시에게 그 책임을 물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 이동권 그리고 통행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In Mokpo, South Jeolla Province, a visually impaired person collided with a transformer while walking on the sidewalk, leading to an injury, and the court recently held both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electric company accountable for this incident. So it's raising important questions about the mobility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hich we will go over the case in detail.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 A씨가 목포시 오감동에 보도를 걷다가 보도에 설치된 변압기에 부딪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는데요. 예. 이에 해당 변압기 제거를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참고로 지상 변압기란 송 배전선을 전신주 없이 지하로 매설했을 때 지중 고압 선로를 통해 송전되는 고전압 전류를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저압으로 바꿔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네, 이 변압기 관련한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그럼 어떻게 나온 건가요? 네, 법원은 목포시와 한전이 공동에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했는데요. 한전은 이후 2024년 5월 변전소 모서리에 충격 흡수를 위한 보호장치를 부착한 이후에 지난 10월에 문제의 변전기를 자발적으로 제거하고 이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A씨의 사건 법률 대리인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이소아 변호사에게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이 사건을 소송으로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분이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민원과 이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졌다면 사실 소송에 오지 않았을 텐데요. 일단 소송까지 하게 되는 상황을 생기게 된 것 자체가 당사자한테는 힘든 사안이고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한전 측으로부터 이제 본인들이 앞으로 이런 걸 다 시정을 할 텐데 소송을 계속 유지할 생각이냐 하는 연락들이 여러 번 와가지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이게 진짜 지켜질 약속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이번 판결에서는 그 변압기가 보도는 2m 폭이 확보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2m 폭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다니고 있는 중에 모든 그런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변압기는 보도를 2m 30cm나 침해하고 있었거든요. 침범하고 있었던 이런 변압기를 관리하는 주체는 한전이고, 그리고 이 변압기를 점유하도록 내버려둔 주체는 목포시인데, 이렇게 한전과 목포시 모두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서로 책임을 내 책임이 아니다 하는 거를 떠미는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Right, so this incident happened in March of last year where a visually impaired person was walking on the sidewalk in Mokpo city in the Jeollam province and they collided with an above ground transformer, the electrical one, and it resulted in a 3-week injury. So they filed a lawsuit demanding the removal of the transformer, which is a device that converts high voltage electricity to lower household level voltage without needing overhead power lines. And the verdict in this case, the court ruled that the Mokpo city and the electric company, which is KEPCO, should jointly pay the impaired person 1 million won in damages. 근데 방금 전에 이제 저희가 소송을 이제 맡아서 진행하셨던 이소아 변호사의 이런 인터뷰 내용을 들어봤습니다만 그 전에 이미 민원 제기라던가 이의 제기가 있었던 상황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소송을 했는데 그 와중에 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니까 특히나 좀 마음이 많이 아픈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만 이 보도가 2m 정도는 이제 확보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은 인도를 걷다 보면 이런 전기 변압기, 뭐 변전기 저희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앞서 이소아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한전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에 설치된 지상 변압기는 모두 6,990개인데요. 이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4천여 개가 인도에 설치돼 있습니다. 인도에 설치할 때는 국토교통부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서 보행로의 유효폭을 최소 2m 이상 확보해야 하고 네.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5m 이상을 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광주시만 해도 변압기에 가려서 보행 구간 폭을 1.5m는커녕 1m조차 확보하지 못한 구간이 적지 않습니다. Right, so what we are just talking about is about this transformer, this electrical transformer. According to the KEPCO, there are nearly 7,000 transformers that are installed in Gwangju and Jeonnam province, and 60% of them are installed on the sidewalks. And as for the guideline of the installation, they specify a minimum sidewalk width of 2 meters at least, or 1.5 meters in exceptional cases. However, in current situation, many areas fall short, with some having less than 1 meter of clear space, which is raising concerns, especially for those with visual impairments. 그럼 이제 변압기 주변에 이렇게 보도 거리가 1m까지도 이렇게 안 된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안전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비장애인들도 통행에 불편을 겪는데 이런 시각장애인 분들은 더욱 좀 심각하게 좀 불편을 겪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부상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해당 변압기에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 설비나 방호 설비가 없었습니다. 시각장애인 보행 안전을 위한 점자 블록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요. 법적으로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통해서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설비의 이용과 정보 접근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아울러 도로법, 전기사업법, 보행안전법 등 수많은 법률에서 번전시설의 옥내화 및 지중화, 보도 점용 제한 등으로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목포시 건설과 문정훈 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번 그 판결을 계기로 해서 우리 목포시 보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제 한전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보도 위에 설치된 변압기 기타 지작물에 대해서 보행하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변압기 기타 지작물에 대해서 비장애인 또는 장애인 모두 다 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 조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한전에 요청을 했을 때 한전에서도 각종 안전 조치를 취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전에서도 그 내부적인 계획이 따로 별도로 있을 거고, 그래서 전수조사는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일단 먼저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해당 그 변압기 앞에 안전 조치, 그리고 변압기 한전에서는 변압기에 대한 안전 조치, 이 사항을 같이 협의해서 해나갈 사항입니다. 판결이 원고 승소,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판결이 나게 된 이유가 해당 그 지작물 변압기에 대하여서 이 변압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에 따라서 이 위험한 시설물이 보도내에 있기 때문에 이 보도를 관리할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라고 그 판결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전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야. 광주시 서구 관계자 역시 보행로 폭 문제가 있는 변압기에 대해서도 도로 점용 허가는 매년 연장해주고 있지만 당장 변압기를 옮기거나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차로를 줄이고 보행로를 넓히는 등 전반적인 도시 계획과 정책이
방식이 개선될 수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한전의 안전장치 추가를 요청하는 것이 한계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드시 광주시 서구의 문제만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Right, so the lack of safety measures around these transformers make it very difficult for even non-disabled people to navigate because it's within the width of 1 meter in most cases where these pedestrian walks can be walked on, and it is let alone for those with visual impairments because there are no protective measures or safety barriers around these transformers and no tactile paving to guide visually impaired people. And the law, however, requires local governments to ensure accessible and safe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but these regulations are obviously not being properly followed. And we just heard from Mokpo's construction team leader on this issue. And officials in Gwangju also noted that while they extend the road occupancy permits for transformers annually, there is no immediate solution to relocate or replace them. And long-term improvements for urban planning, such as widening the sidewalks, could resolve the issue. However, for now, adding safety devices to transformers is the only option, which is upon request to the KEPCO that the municipalities or the local governments may be able to improve this. 사실 이렇게 시각장애인 보행 안전을 위한 점자 블록도 설치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이번 판결이 변압기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없애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에 좀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소송을 맡은 이소아 변호사는 목포와 한전의 전수조사 결과와 조치 상황을 확인한 후 타 자치단체에도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추후 개선이 되지 않는 사항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면 집단 소송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의 이런 통행권 그리고 이동권을 얼마나 보장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 민원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하는 점자블록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요. 점자블록이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향해 있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한두 번 그런 경험을 겪게 되면 시각장애인 분들은 길이 어디로 향할지 모르고 또 길이 갑자기 좁아지다 보면 어디에 부딪힐까 지팡이를 수차례 더 짚어가다 보면 심리적 긴장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합니다. 또한 좁은 길을 통과하는 데 집중하다가 곧바로 나타난 사거리를 알아채지 못해서 차도로 뛰어들 뻔했다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사례에서 보셨듯이 점자블록이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는 경우가 많아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우리 일반인이 들었을 때도 너무 화가 나는 이야기인데요. 점자블록이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향해 있으면 뭐 이거 어떻게 하라는 소린가요? 이건 정말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Now this ruling emphasizes the need to remove obstacles like transformers that hinder the mobility of visually impaired people. And lawyer Lee So-ah, who is representing the visually impaired regarding this case, has said that after checking the results and actions taken by Mokpo City and KEPCO, they plan to recommend improvements to other local governments as well. And also regarding the discussion about mobility and accessibility of the rights of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s that are being protected in our society, it is actually quite raging because according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recent analyzed complaints over the past 3 years, it was found that tactile paving is often installed incorrectly, such as directing people towards roads instead of the crosswalks. And this can obviously cause anxiety and danger for many visually impaired individuals as they navigate. And the improper installation of tactile paving poses a significant safety risk, requiring urgent attention from all across this country, I believe.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이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과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음성 서비스도 점자보도도 굉장히 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해외 사례는 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진행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이나 일본, 호주 등의 나라의 경우 시내버스가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여 문이 열릴 때 어느 방향으로 가는 몇 번 버스입니다 라고 음성 안내가 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도 버스를 이용할 때 충분히 이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버스가 정차하고 탑승하는 위치가 정해져 있고 또 모든 것이 점자블록으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점자블록이 시각장애인분들에게는 굉장히 필수적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장애인의 이동권 그리고 통행권의 문제는 시혜적 관점의 배려가 아니라 당사자 관점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고민하고 또 그런 개선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기 때문인데요. 또 어떤 부분에서 이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만 봐도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유모차를 끄는 분들, 짐이 많은 시민들, 비장애인들의 사용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장애인들에게 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용하고 편의를 느낄 수 있는 시설이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법적 변화와 인식의 개선을 통해서 장애인의 문제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랍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계기로 조금 더 나은 우리 사회가 되어서 조금 더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는 그런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주 업데이트도 장은실 PD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에서 시각장애인의 보행수단으로 공식 채택했는데요. 시각장애인에게는 눈이나 다름없습니다. 장애물의 위치와 지형의 변화를 알려주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도구인데요. 시각장애인이 이것을 가지고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마술 지팡이, 2번 등산용 지팡이, 3번 흰색 지팡이. So the quiz in English today is to guess what this may be referring to. Now, during the World War I, this was officially adopted in France as a mobility aid for the visually impaired. For blind individuals, this acts as if it's their eyes. It helps to detect obstacles, recognize changes in terrain, and provides crucial information in unexpected situations on the roads. So when a visually impaired person crosses this road using this, all drivers are legally required to stop as well. So what is this that I'm talking about? Is it number 1, magic wand, number 2, hiking stick, or number 3, a white cane? If you know the answer, text your answer to pound 9870 to win a prize.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9870으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추첨 통해서 당첨되시는 분들께는 아주 푸짐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샵 9870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2부 인사이트 광주에서는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모든 사실을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신속히 조사를 진행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야 합니다. 김병주 의원, 박범계 의원, 부승찬 의원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서 위중교사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 국민께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덕 의원께서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팩트체크 좀 해요. 한 사람 말만 듣고 하지 말고.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배지 뗄 자신 있어요? 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박범계, 부승찬 의원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특정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을 회유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부승찬 의원은 사실이라면 배지 뗄 자신 있나 팩트체크 좀 하라고 반박했는데요. 여기에서 배지 뗄 자신이 있냐? 이것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사퇴할 자신이 있느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배지 뗄 자신이 있어? 에서 배지를 떼다, give up your seat 라고 해서 의원직을 포기하다 라고 번역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배지 뗄 자신이 있습니까? 영어로는 Are you willing to give up your seat? 라고 해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배지 뗄 자신이 있어? Are you willing to give up your seat? 지금까지 시사톡톡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글로벌 광주 방송 Now in 광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아주 귀한 분 모셔왔는데요. 바로 저희 들어가 볼게요.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님 모셨습니다. We have Mr. 정선 Lee,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n Gwangju, to discuss the recent concerns about student and teacher safety in schools. 반갑습니다. Hello everyone. Hello. Nice to meet you. That's right. 그리고 교육관님, it's not your first time joining us. 오늘 처음이 아니라 저번에도 저희 글로벌 광주 방송과 함께 하셨는데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죠. 저희 청취자분들과 네.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안녕하세요. 글로벌 광주 방송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시 교육감 이정선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원하고 또 응원해 주신 덕분에 우리 광주 교육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또 뵈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경위 자체는 사실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그 이유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이었죠. 전국을 들썩거리고 있는 현재 이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가해한 사건이 발생했고요. 현재 계속해서 추가적인 그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또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직접 학생을 가르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접하셨을 때 좀 마음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있어서는 안 될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참 참담함을 넘어서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죄스럽게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영문도 없이 이유도 없이 죽어가야 했던 우리 어린 친구는 어땠을까요? 또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을까요? 삼가 우리 학생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에도 심심한 사죄와 함께 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김하늘 우리 학생의 이제 가해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뭐 언론 보도도 그렇고 수사 결과라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가해 교사가 우울증으로 휴직을 한 200일 넘게 이렇게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복직해서 이 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게 이제 교육 당국에서도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바로 교육지원청에서 장학사분들이 나와서 이제 이분에게 휴직을 권고하고 뭐 이렇게 말을 듣지 않으면 직권으로 이렇게 권고를 하는 등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아무래도 제도상 허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의견이 좀 지금 대다수적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그 휴복직 제도를 조금 더 촘촘하게 손질을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누구나 질병으로 인해서 그게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질병으로 인해서 휴직도 할 수 있고 또 완쾌가 되어지면 복직을 합니다. 물론 특히 정신적인 질환의 경우는 복직을 할 때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를 해서 복직을 하는데 의사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한 후에 얼마 지않아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것을 봐보면 아무래도 의사의 진단, 전문가의 진단이긴 합니다만은 그러한 데에 조금 더 허점이 있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가 지정한 병원에서 이러한 그 진단서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더라면 조금 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Right, so as I have briefly introduced in the very beginning, there had been a recent tragic incident that had happened in Daejeon regarding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who had been murdered by a teacher. And regarding this safety concerns that are arising across the country and the recent incident of this teacher violence that happened in Daejeon, Superintendent had expressed deep sorrow over the tragic event involving the teacher harming the student and emphasizing such an incident should never occur. And he also called for stronger preventative measures, pledging that the Gwangju Education Office will also be working to ensure safer schools. And concerning the teacher's background, it was revealed that the teacher who committed the violence had previously taken leave due to mental health issues. However, while the education department had some awareness of the situation, there were also gaps in the system that the superintendent had just introduced, which allowed this to happen. So it is very important, according to him, that clearer procedures for teachers to
re-enter after mental or physical health leave and more robust evaluations are quite necessary. 현재 이제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뭐 법안이 10건 넘게 하늘입법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안건이 상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관련한 내용들에 대한 이제 교사들의 어떤 피드백이라던가 또 전국적인 뭐 학부모들이라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된 피드백들 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12일에 지금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도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크게는 세 가지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됐고요. 그 중에 하나가 휴복직제도, 질병으로 인한 휴직복직제도 선생님들의 이것에 대해서 이제 촘촘하게 더 살피자라고 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선생님들의 심리 정서적인 지원과 정신 건강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그리고 세 번째는 돌봄 학교, 특히 방중 돌봄 안전 사각지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논의가 단기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교원 양성 과정에서부터 임용 제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촘촘하게 손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논의도 또 있었고요. 그 이외에 이제 관련 법령을 하늘입법이 나왔 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하늘입법을 제정할 때 어떤 내용들을 넣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한 논의를 주로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늘입법 관련 법안에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그 임용 단계에서 이런 정신질환 같은 부분을 좀 사전에 점검을 해서 내용을 좀 알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사분들의 이제 반발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사회 모든 직군에 대해서가 아니라 교사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정신질환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좀 인권에 대한 유린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까 뭐 크게 목소리를 높일 수 없는 그런 교사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교육감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정신병이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을 다 정신질환을 진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반발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원 양성에서부터 임용 과정에 이러한 부분, 교사들의 심리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정신 건강과 관련되어진 교육을 임용 과정에서 특히 이 양성 과정에서 이러한 커리큘럼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발을 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임용과 관련해서도 신체검사 진단서를 첨부를 하는 것처럼 정신건강에 관련되어진 첨부서를 본인 동의하에 넣는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직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대해서 네네. 다 정신건강을 의무적으로 진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데에는 아마 그러한 좀 반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문제가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처럼 이슈가 될 수 있을 법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 아이들의 그러한 어떤 환경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을 방금 들은 것 같습니다. So there had been recently a conference that was held along with all the superintendents across the country on the 12th, hel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there had been discussions as to what to do so to prevent this kind of accidents or incidents or any tragic incidents as such, which is including as all the 10 plus legislative proposals recently under the title of 하늘이 law are suggesting a checkup of a psychological and the mental status of teachers in the recruiting period, which is also arising a little bit of opposition from some of the teachers. However, given the situation in this tragic condition, I guess there is a little bit of understanding that we need to seek from both sides of the people, including the teachers, or to be recruited as well as the parents. 이제 광주 지역에서 저희는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광주 그리고 전남권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광주 지역에는 현재 정신질환과 관련한 질병 휴직 교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신체질환까지 질병에 의해서 휴직을 한 선생님들을 모아봤더니 197명 정도 됩니다. 네. 이 중에 정신질환에 의한 휴직은 48명 정도 되는데요. 휴직을 하신 분의 통계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마음 아픈 우리 선생님들이 좀 더 많을 거라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사회가 바뀌어가면서 예전과 다른 그런 어떤 교권이라던가 또 학교에서의 분위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선생님들의 그런 마음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두가 아마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것 외에 교육감님께서 직접 현장에도 계셨고 지금도 이제 교육감님이라는 위치에서 교사분들이 이렇게까지 질병을 앓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어떤 것이라고 보시나요? 물론 이제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전문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판단컨대는 일단 개인적인 이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어떤 심리 정서적으로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겪었던 사람인 경우는 또 재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급변하는 시대적인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시대가 빨리 변하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일반인도 마찬가지 아닐까,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또 거기다가 이제 학교 환경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또 있습니다. 학교는 굉장히 얽히고 설킨 많은 인간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서, 또 선생님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특별히 요즘은 이제 학부모님들의 과거보다 많은 민원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모든 이 학교 환경으로부터 부적응, 거기서 오는 또 스트레스, 거기서 오는 어떤 인간관계의 어려움,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신체적인 질환도 낳게 하지만 또 정신질환을 낳게 합니다. 많은 부분 신체 질환도 사이코소매틱 디지즈라고 해서 신체 정신 상관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맞습니다. 나타난 것을 봐보면 정신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학교라는 직업 환경이 가진 특수성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요소 그리고 그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얽혀 있는 부분에서 아마도 이렇게 정신질환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요즘 더 두각되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되는데요.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이 질병 휴직 교사분들은 그럼 치료 또 회복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반인들과 비슷합니다. 일단 신체적인 질병에 의한 휴직은 본인들이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어지고요. 예. 정신질환의 경우는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대략 그 기간이 저희가 1년 휴직을 할 수 있고 또 연장해서 1년까지 더 할 수 있는 2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신체질환의 경우는 2년 이내에 완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신질환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좀 더 연장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심리 정서적인 또 지원을 하거나 힐링 프로그램을 선생님들에게는 좀 마련합니다. 예, 그런데 휴직한 선생님에게는 이러한 심리 정서적인 지원이나 힐링 프로그램이 아직은 확대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휴직한 선생님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도 조금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이번 기회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Right. So, as of the teacher well-being and the mental health, superintendent just noted that over the past 3 years, approximately 200 or less than 200 to be exact, 197 teachers within Gwangju have taken their medical leave, and this is including 48 mental health reasons. And as for the rising mental health challenges, there are of course many attributions, such as the various pressures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s well as the increased workload, student management responsibilities, and of course the multi-complex human relationships that are being formed in the network or in the specific situation of the schools. Of course, not to forget the rapid pace of the education or the social reforms, as well as the era changes are attributing to this. 그럼 이제 이런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이라던가 이번 기회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요. 또 새 학기가 이제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오늘이 2월 17일이니까 이제 거의 보름 정도 후면은 다시 3월 새 학기가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의 걱정이 굉장히 큰데요. 비슷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그러면 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12일에 열었던 교육감과 긴급 간담회에서 어떤 식으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을까요? 먼저 지역별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역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이와 관련해서 대비를 하되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특별히 강조를 하셨고요. 네. 아까 그 세 가지 저희가 논의했고 그 논의한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셨는데 네. 하늘이법을 만들면서 그와 관련해서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하늘이법을 종합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구상을 말씀하셨고요. 안전한 학교 만들기 관련해서 비단 지금 교사들의 정신건강 이거 말고도 우리 아이들의 등교에서부터 하교에 이르기까지 즉 교통안전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의 급식을 또 하기 때문에 먹거리 안전, 예. 또 공기질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또 안전, 학교 폭력이나 이러한 이 구성원들 간의 인간관계의 불안정성에서 오는 것에 대한 해소, 그리고 시설물로부터 안전, 이런 것에 대한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Right. So there had been an emergency conference that was held with the 17 superintendents of the cities and the counties, all the provinces across the country, that was held on the 12th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of course, there have been a lot of reinforcement measures that have been discussed regarding how to reinforce the safety on the school on sites in the face of the new semester starting in just about a fortnight in March. 그리고 이제 우리 상담 신청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심리 상담이라던가 치료 지원에 대한 강화로 인해서 교원분들이라던가 조금 어렵다 하는 부분들도 좀 상담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또 안전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학생 안전관리 시스템도 좀 촘촘하게 구성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나요? 먼저 이제 선생님들에게는 심리 상담 지원을 해드리고요. 예. 아까 심리 지원뿐만 아니라 힐링 프로그램, 네네. 또 힐링 동아리 이런 데에 대한 지원을 선생님들에게 해드리고 있고요. 학생들에게 대해서는 더 촘촘하게 상담, 심리정서 지원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심리상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28개 심리상담 센터들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가서 상담을 하고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네. 또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44개 병의원과 저희가 연계를 해서 아이들이 치료를 받으면 언제든지 지원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입원 치료를 해야 할 정신건강의 아이들은 저희가 조선대학교하고 나주병원에 연계해서 이 소위 학교형 위센터를 저희가 이렇게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아까 학교 안전과 관련해서는 네네. 그런 종합적인 안전 대책을 강구해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워킹 스쿨버스 뭐 이런 교통 안전 지킴이 같은 경우도 있고, 늘봄 학교의 안전 관리도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안심벨이나 CCTV, 방화 차단막 이런 안전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돌봄학교 방중 돌봄학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퇴직 공무원을 활용해서 돌봄 안심 지킴이를 새로 이번에 도입을 하도록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안심 알림이 제도나 학교 폴리스나 학교 지킴이나 이런 분들이 다 와서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이제 돌봄학교는 바로 이제 돌봄학교 등하교 지킴이를 새롭게 공무원 퇴직하신 분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네, 다소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사안이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뢰가 좀 이렇게 깨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학생분들, 학부모분들, 그리고 또 우리 교사분들 이렇게 열일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교육부와 관련한 교육청의 모든 분들이 함께 이렇게 조금 더 나은, 안전한,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발판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화제를 살짝 돌려볼게요. 교육부가 오는 3월부터 이제 학교 현장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할 예정으로 이렇게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좀 찬반 논란이 좀 뜨겁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선택에 의해서 자율 선택에 의해서 도입하고 싶은 학교는 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하지 않습니다. 자율 선택을 한 학교는 이거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게 구독료거든요. 네. 구독료를 지원해 줍니다. 아, 이 AI 디지털 교과서 구독료 말씀이시군요. 네네. 아. 이 AIDT 디지털 교과서는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 예.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영어, 수학 그리고 정보 이 세 과목에 걸쳐서 사용합니다. 그럴 때 이제 개인당 교과당 구독료를 대략 저희는 37,500원 정도 학생 한 명당 연 구독료가요? 아닙니다. 교과서당 교과서당. 한 학생당 예. 되게 그쯤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발 업체와 교육부가 협상을 해서 이 가격을 다운을 시켜야 되는데 다운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학생 한 명당 그 한 교과서에 대해서 37,500원인 건가요? 그럼 아이들이 많이 배우면은 더 많은 금액이 교독료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군요. 그거는 교육청 예산이라기보다는 그 교육부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예. 아예 처음부터 그거는 계산을 하고 아. 그 정도는 예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구독 학생이 적어지면 그만큼 구독료가 올라간답니다. 아, 그렇군요. 예. So starting from next month, which is from this March onward, the Ministry of Education had revealed that there will be the AI digital textbooks that will be implemented in the school on site. And there is a very big controversy regarding this because there will be the students in grades 3, 4, 7, and 10 that would be required to use these AI digital textbooks. However, it is completely up to the schools to choose voluntarily. And there is one of the issues where it's actually the subscription fees for these digital textbooks of the AI that is quite pricey. That is also arising one of the issues. 이렇게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관련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다음 기회에 더 이런 말씀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교육감님 이렇게 모셨는데 마지막으로 광주 미래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어느 시도나 할 것 없이 미래교육을 다 계획을 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미래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 그중에 첫 번째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 두 번째는 교수학습 컨텐츠를 만드는 일, 그리고 그걸 수업으로 녹여내는 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선생님들의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일인데요. 저희는 지금 이 컨텐츠 그리고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디바이스를 다 나눠줬고 그리고 AI 팩토리 교실을 구축했고 뿐만 아니라 AI 교육원이라고 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었고 지금 또 교수학습 플랫폼과 광주 아이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예. 아마 올 7월이면 모든 것이 완성이 돼서 이 미래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광주의 교육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자라나는 환경에 대해서 듣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음번에 꼭 한번 또 초청해서 모셔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3번 흰색 지팡이였지요. 오늘 선물 받으실 당첨자분들은 GGN 글로벌 광주 방송 홈페이지 Now in 광주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내일 인사이트 광주 시간에는요. 광주광역시의 동구 홍보맨이시죠. 동구 홍보 미디어실의 장주영 미디어 소통 팀장님 모시고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장은실, 구성의 최은영, 기술의 김형주, 라이브 스트리밍의 기은영, 저는 김소연이었습니다. 내일 정오에 라디오와 유튜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